딱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힘이 떨어져 있어요. 저는 마이클 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나 이 종목 보고 깜짝 놀랐네. 이거 뭐 쌍파년도 종목이 있어. 아이고, 렉처를 하지 말고 바로 진지하게 바로 가자고요. 오늘 녹음하는 시간은요 6월 9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지금 장 동시효과 들어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2067포인트 뭐 그 정도 언저리 레벨이겠고요. 코스닥도 722포인트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하면서 이제 종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축하게 3명이서 했네요. 우리 네. 강 선생 왜 이렇게 바빠? 강 선생 지금 유한타에 회의 들어갔어요. 유한타랑 무슨 상관이야 그 친구? 그래서 유한타에서 뭐 이렇게 자꾸 회의를 자주 하더라고. 네, 꼬시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강 선생을 잡으려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해서 유한타 또 회의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뭐 소득세 신고하고 저도 들어간다고 해서 와우파 왔다가 전화 통화했거든요. 유한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회의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니 그래서 아마 오는 시간대가 아마 우리 녹음 우리는 녹음 끝나면 또 우리도 회의 있잖아요. 왜 없어요? 4시에 회의 있구만 또 딴 데서. 아 그거는 돈 안 되는 회의고. 그러니까 그런 돈 안 되는 회의 하러 간 거지 걔도. 아 돈 안 되는 회의를 한 거야? 네. 그럼 불쌍하네. 불쌍한 거치겠고요. 또 시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여서 시장 얘기 좀 하고 종목 얘기는 했는데요. 오늘도 시장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뭐 진정되는 듯하지만 지금 재미가 없어요. 실제 보면 코스피는 한 고점 대비 한 100포인트 정도 아래 정도 와 있고요. 코스닥은 뭐 지금 다시 그 연중 최고가 7년 만에 최고가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오늘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바로 한번 1, 2부 합쳐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김성훈 조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교야. 우리 김성훈 조교야. 우리 일상생활을 잠시 후에 까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성훈 조교부터. 사방 교수님이네요. 가짜 교수 좀 조사 좀 해야 된다. 가짜 교수.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에서 보다시피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확실히 대형주가 꾸준히 면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주가는 좀 올랐다가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솔직히 그동안 하이닉스 펀더멘털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컨센 자체는 변한 게 없거든요. 나온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밀리고 있다. 결국은 대형주 같이 싸잡아서 밀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대형주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바이오메드를 비롯한 한미약품 기존의 바이오 섹터를 다시 한번 올리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중소형주 장세가 아마 6월 중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마 어떤 기존 주도 업종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를 주도했던 기존 업종이 아마 1차 피크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 업종이 계속 간다고 저도 봐요. 보지만 어떤 기간 조정과 혹은 가격 조정 없이 2차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추가 랠리가 나온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짝 긴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긴장해야 돼서 하면서 차익실현에 대한 어떤 언제 팔아야 될지 혹은 그게 자신이 없다면 분할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할 것이고 만약 지금 클라이막스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따라가시는 분들 역시 경우에도 좀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못 간다고 해서 내가 가진 대형주 혹은 물린 종목들 지지부진한 종목들을 자르고서 어설프게 갈아섰다가는 얼마 못 가서 확 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승원 대표는요? 제가 이승원 교수는 교수였어요. 우리 교수님
교수 아니야, 교수. 우린 지금 찬하는 건 방송의 녹음도 좀 제목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지금 교수회의 하는 거야 지금. 교수 대 강연회다. 네. 야, 난 교수님인데. 네. 아, 교수고 나발이고 간에. 그러니까 시장이 네. 그 사람들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아. 네. 꺾이지 않을까? 근데 안 꺾이고 코스닥만 들어가. 그리고 심지어 신고가 날라 그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날려고 720 넘었나 지금? 넘어있죠. 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 720 넘게 되면은 아마 그 7년 만에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뚫었네요. 뚫었어요. 네, 뚫었나요? 네. 신고가 경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신고가 경신이 나는 시장이다. 근데 이제 이 신고가 난다고 해서 아예 뚫어낸다고 해도 좀 약간 리스키한 게 뭐냐면 페이크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수나 이런 걸 볼 때 한번 뚫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짧은 양봉이 나와야 돼. 이게 음봉으로 나오면 이게 또 불안한 거거든. 내일도 양봉이 나와서 그렇지. 유지가 돼서 그 돌파가 유지가 되면 그 진짜 돌파고 그게 내일 만약에 밀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갖고 돌파됐다고 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하루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언제 꺾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파이크 예전에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이제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어느 책에서 봤더라. 그러니까 스파이크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 불출하는 파동에 대한 쪽을 제외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제외하고 그 발산 아래로 발산하는 거 위로 발산하는 간에 무조건 다 제외하고 그 매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률과 그 아래로 당하더라도 그런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먹은 사람의 수익률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더라고.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고점을 미리 예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쪽은 꺾이는 날 꺾이는 거지. 그거 백날 그나 방송에서 맨날 그짓거리 하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물론 나도 그짓거리 하고 있거든. 왜냐면 주제가 그렇게 잡히니까. 근데 나는 되게 싫어하는데 뭐 시장이 얼마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뭐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고 뭐가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난 이해가 안 가.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죠. 네, 뭐 지수가 뭐 730까지 가다 꺾일까, 750까지 가다 꺾일까. 그걸 어떻게 알아? 씨발 그러니까.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살 것이냐, 내가 사고 있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그 기업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거나 어떤 그 마켓이 변하고 있거나 기업이 변하고 있거나 이거 뭔가를 봐야 되는데 뭐 차트 보고 맨날 뭐 쭉 줄긋고 뭐 어디서 꺾이고 이거 하고 있으면 답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꺾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리 대비해서 한 20-30% 현금 만들어 놓은 건 괜찮지. 하지만 뭐 다 팔아갖고 이제 꺾이면 내가 사야지. 그러다가 지붕 쩍다가 닥쳤던 개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는 이유가 차트 보고 매매하잖아요. 차트 보고 매매하니까 제가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오래 되신 분들한테 어떤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그 종목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 차트야. 차트지. 차트를 딱 찍어봐. 그거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 하셨죠. 차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어.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많이 올랐다는 표현을 쓰고 혹은 이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차 역별인데 어제스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벌써 주식 잘 모르시는 분 내 친구 후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 왜 요새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가 바닥이라면서요. 이게 뭐 그런 얘기 들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봐서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차트를 보고서 그 종목의 펀더멘털을 함부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거꾸로 되잖아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현재 그 업황이 열리는 업황인지 혹은 숫자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과 이 정도의 시총과 그리고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은 적당한 타이밍이 있겠다 이렇게 접근되는데 거꾸로 한다 이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가 그 이승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런 어떤 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고점을 예측한 사람치고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 네. 꺾이는 거, 시장 꺾이는 걸 예측한다는 사람치고서는 돈 번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 시장의 어떤 진리를 갖다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투자자분들도 조금 잘 좀 이렇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시장에서 정말 그 타고 나서 매매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 차트 볼 줄 몰라. 걔네들 오히려 호가창만 보고 매매해. 네. 걔네들은 거의 진짜 걔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책을 쓰려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애들. 네. 근데 이제 그게 실명 공개를 원치 않아갖고 그게 실명 공개를 안 하면 사실은 그게 책을 보고 산 사람이 누가 그걸 이해하냐고. 소설이지 막 그게. 근데 그게 수익을 난 애들이 너무 많이 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책을 결국엔 못 썼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그 미국 책 뭐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처럼 진짜 주식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애들만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진행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주식 이론에 대해서 전혀 몰라. 심지어 기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호가창 기세 하나만 보고서 매매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진짜 타고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걔네 원칙은 하나야. 네. 형 제일 센 거를 샀는데요. 제일 센 거를 산대. 그리고 무너지면 팔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다고 금액을 작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0억, 30억 갖고 매매해. 근데 그거 갖고 트레이딩해서 뭐 트레이딩 계속해갖고 돈 더블 되면 또 빼고 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런 짓 하는 거야. 네. 근데 걔네들은 계속 벌어. 네. 근데 시장에서는 조용히 혼자 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애들은. 네. 근데 개별주고 뭐고 그런 개념도 없어. 걔네들은 우량주고 개별주가 없어. 그 무슨 기업인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네.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그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놈이 돈을 버는 거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뭐 제가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애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해요. 뭐 예측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상은 하겠지. 어느 정도 예상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지. 꼭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맞추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맞추려고 그래. 무슨 뭐 작두 탔어? 뭐 저거 뭐 맨날 미아리야? 여기 미아리 차트 스쿨이야? 맨날 이거 맞추려고 그래. 씨발 미아리 차트 스쿨 출신들이 너무 많아. 아니 오늘 방송에서 시발을 몇 번을 해 도대체. 그러니까. 시발 할 일이 있었어요, 좀. 아니 점잖게 이 교수 이제 교수님인데 그렇게 너무 그러시면 안 되지.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냥 제패할래. 그냥 욕하면서 형님은 교수님 하세요. 우리 특임 교수님. 특임 교수님. 우리 김조교.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봐요. 아니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 김성훈 과장님이 얘기해준 대로 김조교가 이게 시장에서 돈 버는 애들은 그런 것을 갖다 정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예상은 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뿐이지. 그리고 일단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일단 한 발 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접고 보는 거야. 무조건. 카드 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죽는 거거든. 우리 포카 칠 때. 그러네. 그냥 에이스 감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되는 무심코 학교 가는 애 안 된다는 거지. 학교 쫓아가는 애. 그냥 무심코 콜 하는 애 쫓된다는 거잖아. 무심코 야 확인하겠어. 콜 이거 좆되는 거거든. 땡값 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아니면 접어야 돼. 근데 그거를 잘한다는 얘기죠. 포카 치는 애들도 돈 따는 애들 보게 되면은 잘 접어.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현금화하고 다시 하고 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뭐 이걸 뭐 예측해서 꼭 맞춰갖고 이거 안 되면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접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늘 웃긴 얘기 많이 듣는데요.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난 이 사람들이 참 우리 이 교수랑 우리 김주희가 정말 많이 컸다. 안 컸어 키 하나. 아니 김조기는 계속 크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일상생활 잠깐 얘기하면 우리 또 말이 자꾸 시벌시벌해서 그렇지 이승원 대표가 이제 교수님이 되셔갖고. 가업부터 강단에 쓰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좀 얘기해 줘봐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진짜 교수는 진짜 교수야? 농담하는 교수가 아니죠. 그건 진짜 교수. 뭐 제가 뭐 소개합니까? 형님도 교수님. 아니 서로 하는 거지. 우리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야 돼. 이 교수 대 이 교수. 앤드 김조경. 아니 프로를 그런 건 따로 만들자고. 만들어? 그건 따로 만들어야 돼. 따로 교수 대 교수. 이 교수 대 이 교수. 이거 좀 둘 다 이실해서 형님은 마 교수로 하세요. 마 교수 마이클로 해서. 저는 잠깐 코스피 코스닥 얘기 저도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거는 저는 코스닥이 절대 잘났다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뭔가 좀 불안해요. 불리하죠. 수급에서.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자꾸 이제 한국만 보는데, 차트 뭐 다 좋은데,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게 지금 시장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강세는 궁극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몸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오후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녹음 올릴 때는 MSCI에 편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는 거고요. 그렇죠. 또 중요한 건 올해 되면 내년에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찌됐건 시기의 문제이지만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그 사실관계가 곧 확인될 테니까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양반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투자자의 입장에서나 딱히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이번에 짜증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형님의 계속 뉴스를 저는 이제 계속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한 사람 몇 명에 대한 소식이 오면 계속해서 뉴스를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폴 싱어 형님이 있어요. 폴 싱어 형님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우리 카라이칸 형님 1세대가 되겠고요. 2세대는 거의 나이에 비슷한 사람이 이제 이 양반의 나이가 한 서너 살 아래입니다. 폴 싱어 형도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겠고요. 또 3세대가 데이비드 아이흠 형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동하는 투자자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첫날 둘째 날 보면 졸라 까잖아요. 먹튀다, 개놈 새끼다, 투자 사기꾼이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언론 보면 카라이칸도 사기꾼이거든요. 그렇죠. 먹튀거든요. 근데 냉정히 보면 여기서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 재벌의 어떤 재벌의 후계자 이런 사람 별로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으면 나쁜 사람이고 할 수 없고. 근데 보면 재벌의 오너 입장과 그 개인의 다르거든요. 근데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카라이칸을 욕했던 사람, KTNG 갖고, 그리고 소버린 욕했던 사람, SK 갖고, 그런 사람은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그래갖고 결국 SK는 SK CNC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주가가 100배, 200배 간 거고요. 그렇죠. KTNG도 뭐 한 1년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까지 잠깐 쉬었지만 다시 최고가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오가는 건 딱 그러거든요. 자기도 주주일 뿐이지만 주주 이익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시 하여튼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이게 작년부터 우리 녹음할 때부터 기억나죠? 작년 9월에 그 행동한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그 당시에 있죠. 삼성전자의 주주 명부를 올리고 있다. 이런 제가 그 월스트리트저널 얘기했었잖아요. 작년 9월로 우리 기억하는데요. 그게 현실된 거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뭐 그 하나 끝날 일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재벌 그룹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개인 투자한테는 호재다. 라는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호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 호재는 호재지만 일단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상한가들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7, 8% 떨어진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부담 요인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수 차이는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코스닥의 좀 분위기, 뭐랄까 상대적 호재인식? 네, 그 정도 일단 것으로 가져왔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두 분이 얘기한 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시각 이런 걸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성원 대표는 저 잘 알고 우리 방송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예측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면 뭐하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이성원 대표 그런 거 있잖아요. 6월 말 되면 7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또 6월 말 되면 이제 하반 이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문단이 있어. 자문단 쓸데없이. 나 그런 걸 딱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리서치 센터장이 듣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의원님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저는 지수에 흥미는 관심이 없어요. 딱 그래버려. 근데 그게 이제 당신 둘이랑 나랑의 약간 차이야. 고객이 이렇게 이거 하고 차트가 어쩌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바로 죽여버려. 차트 끄세요. 에? 나는 이제 그러죠. 차트에서 돈 벌면 글로 가시던지요. 거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네. 뭐야? 어디서 밑장 빼기야, 이씨발. 이런 거네. 저는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쉽게 해서 이거죠. 저 정도의 주식 좀 경험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차트로 제가 이런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현대차가 있단 말이죠. 현대차가 있다 그러면, 저 정도의 좀 경험이 있고, 뭐 차트나 이런 거 하면, 1시간 정도 제가 현대차를 사야만 하는 한 15가지 이유를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고요.
저 정도 되면 거기서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 없으면. 그리고 이걸 왜 제가 떨어졌다고 속상해. 지금 살 기회다. 아싸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면서 그 다음날로 가서 올 매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반대로요. 똑같은 논리로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주식을 왜 지금 떨어지는지 그것도 100%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왜 안 파세요? 결국 나중에 눈물 흘려.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차트가 어떤 헌법으로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맞고 틀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신뢰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란 걸 딱 하나밖에 안 봅니다. 뭔지 아세요? 김성관 과장, 우리 김조교. 네. 우리 종교는 이학년 교수의 보는 차트는 뭐로 활용하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형님이 방송에서 차트를 보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방송할 때도 이성 대표 차트 좀 보여줘봐 이러잖아. 네, 가끔 하시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데 딱 하나만 보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이것만 보는 거죠. 추세한 보시는군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약간 한국식 말이 어색한데 영어식으로 좀 얘기하면 올라갈 것 같은 주식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떨어질 것 같은 주식 이런 표현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만 얘기하는 거. 딱 그거예요. 저는. 그걸로 모든 걸 답을 하죠. 그래서 저는 되지도 않는 예측 능력이 저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측 없어서 그러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약간 그 트레이더의 입장일지 아니면 뭐 추세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입장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저도 그래서 뭐죠 어쩌자는 거냐 예정은 하죠. 딱 봤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정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갑자기 사조 산업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사조 산업은 제가 대충 보면 뭐 제가 SK하이닉스 뭐 5만 원 언저리 있거든요 알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사조 산업이 좀 어떻게 봐야 모르잖아요 지금. 네. 가격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사조 산업 이성훈 대표 사조 산업 차트 지켜봐. 그러면 이게 많이 떨어지다가 쉬다가 올라갔네 오늘 그게 다지 뭐. 이걸 갖고 뭘 설명을 해? 그렇죠. 이걸 갖고 21선이 있고 61선이 있고 81선이 있고 수많은 보조지표가 있고 개 보조지표가 있고 솔직히 저는 이래요. 좀 심하게 하면 21선이랑 19일선이랑 뭔 차이야? 뭔 차이야? 강남은 가겠죠. 그잖아요. 21선에 19일선에 무슨 차이야?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심리지표가 어쩌고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거는 우리가 그거 있죠. 그냥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보는 거죠. 네. 기준.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 네.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어떤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그 종목이 안 좋은 정보가 펀더멘탈이 반영이 되면서 그것들이 차트에서 반영이 되면서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참고를 하기 위한 즉 내가 어느 정도 빠져나와야 될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차트를 활용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소위 해서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정도는 팔아야겠다. 혹은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 정도는 사야겠다라는 어떤 섣부른 차트를 가지고서 마치 내가 미래의 차트를 그림을 그리는 것 네. 그것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뭐 그냥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저는 차트나 이런 거 그래서 뭐니 모르겠어요. 뭐 투자가들 뭐 돈 그렇게 돈 잘 벌면 뭐 장땡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열심히 본다고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죠? 그럼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뭔가 좀 비유가 중요하고 그래서 모멘텀 있는 것들 그리고 도대체 방송에서 우리 이승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거 주워 듣고 사는 게 낫다 이거지. 그잖아요, 우리 교수님. 그리고 보면 한국경제TV 요즘 자주 나가시대요. 우리 김조교. 저요? 제가 그 월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장주 동쪽까지 아침에 한번 나오던데. 아침엔 목금. 매일? 목금? 네. 요새 근데 이겼어. 네네. 우리 김조교가 요즘 입이 열렸나 봐. 왜요? 우리 김조교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에 나와갖고 우리 지난주에 딱한 종목 얘기했던 거 있잖아. 하이비전, 김조기의 하이비전. 네네. 그러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에서 나왔던 하이비전 얘기하시대? 네. 들었어? 텔레비전에서요? 네, 들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뭐라고 또 거기서 얘기했어? 그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해. 하이비전. 하이비전 AS 좀 해줘봐. 하이비전은 저희 딱한 종목에서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고요. 네. 근데 최근에 여기서 하나의 또 새로운 모멘텀에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듀얼 카메라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네.
그 듀얼 카메라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과연 차세대 스마트폰의 혁신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현재 모두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양 엣지를 만든 갤럭시 S6를 선보였으나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서 보다시피 2분기 실적도 쏘쏘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혁신은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은 애플은 분명히 차세대 아이폰에는 뭔가 좀 변화된 흐름들을 들고 나올 텐데 여기서 뭐 이제 키울 거 다 키웠고 길이도 키웠고 화면도 키웠고 다 했으니까 뭔가 또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생각하는 게 그 애플이 저번에 링스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인가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2천만 달러 주고서. 근데 그 회사가 뭐냐면은 그 회사가 애플에 인수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애플의 아이폰 5S의 카메라 품질과 자사의 더블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징 센서를 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품질을 비교를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이폰 5S 800만원짜리 사진의 품질과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400만짜리 하나, 400만짜리 하나 화소수를 낮춰가지고 두 개를 이용해서 찍은 이미지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거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삼성이 현재 갤럭시 S6가 얼마죠? 1600만인가요? 갤럭시가 1600. 굳이 그렇게 화소수를 올리지 않더라도 듀얼 카메라라는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800만 화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도 충분히 1600만 화소의 어떤 품질을 뽑아낼 수 있고 입체감을 살리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뭐냐면은 16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두 개를 쓰게 되면은 3200만짜리 DSLR급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 눈이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을 가리고 보면 입체감이 덜하잖아요. 그래 제 눈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아프죠. 사람이 눈이 두 개인 게 결국 현실 3차원의 어떤 현실을 이식하기 위해서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는 카메라 역시도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게 되면은 안면 인식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입체감이 이제 그럼 이거네. 죄송한데요. 영화에서 보면 안면 인식 프로그램들을 범인 잡잖아. 근데 이제 범인을 더 쉽게 잡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제 듀얼 카메라가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CCTV 있잖아요. 그렇죠. CCTV도 듀얼 카메라 적용이 되면은 더더욱 사람의 안면 인식과 그런 것들을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것들이 점점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주목하는 트렌드는 카메라 쪽에서 어떤 영상 인식 기술,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이 듀얼 카메라고. 일단은 그 시작은 스마트폰에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것이 점점 CCTV나 다른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처음 시작점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결국은 카메라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카메라 하나 들어가 놓으니까 카메라 업체, 모듈 만드는 업체 혹은 모듈 검사 장비나 제조 업체의 경우는 장비가 양산과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블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 쪽으로 어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강한 수급이 누르면서 어떤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실적도 나름 잘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지난 3년간의 어떤 실적 부진을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점도 좀 좋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하이빈 시스템의 어떤 펀더멘털과 그리고 뭐도 추세, 뭐도 다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는 변화된 흐름도 없고요. 일단은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AS 하게 됐는데 J 컨텐츠는 어떻게 됐어? 좀 마이너스 났네?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때 비슷해요 가격은. 가격은 비슷한데 이게 지금 예쁘게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중이 아닌가. J 컨텐츠는 뭐 메가박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것 때문에 메르스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리 그대로 있는데 메르스가 잡히면 아마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박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J 컨텐츠리는 소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이성훈 대표가 J 컨텐츠 얘기해서 그냥 그 갑자기 난데없이 뽀미트로 조교가 자꾸 기침하네 위험하게. 그래서 좀 그랬잖아요. 장기가 안 떨어져. 그 뭐야 아이맥스 여자를 너무 가까이에서 그래. 아이맥스 얘기했잖아요. 심볼 아이맥스인데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수준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거 어떻게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다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안 가면 문제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라간 거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는 웃기고 떨어지면 뭔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상 최고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좀 쉬었는데요.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죠. 이번에 어이없이 떨어진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어이없이 떨어진 거 있는데 이게 보면 대표적인 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어이없게 떨어진 게 많고요. 네. 그냥 소비주 같은 거 떨어진 게 많은데 정말 이거 하나씩 냉정히 꽂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CJCGB 같은 건 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냉정히 보면 CJCGB를 얘기한 것도 다 중국의 극장 때문에 올라간 거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영화 좀 덜 보지만 그런 건 오히려 큰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삼익각기도가 말씀드리면 삼익각기 요즘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주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화장품 같이 튜브로 쭉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공장 자동화해서 그냥 나오는 갑자기 하루에 10대 만들고 하루에 30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공장 보다 빨리 돌린다고 펜벨트 빨리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같은 중국 사람이 사는 중국 소비주야.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별로 안 봤는데 오늘 보다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왜 방송에서 제가 주가도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조금 회복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모자를 산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네? NBA 모자를 사는데 그 NBA 모자 사러 한국 와서 NBA 모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NBA 샵에 가서 NBA 샀다는 거잖아요. 이미 한국에는 NBA가 인기가 없어. 지금 NBA가 지금 2014년, 15년 시즌 오늘 알기에는 게임 2가 끝났거든요. 그거 알아요? 다 모르죠.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NBA 게임 요 시즌 혹시 틀리면 또 개인 욕 먹으니까 제가 알기로 NBA 게임 두 번째 게임이 오늘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월드 시리즈라 그러는지 뭔지 모르지만 게임 2가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지. 중간에 쫄아가시니까 그런 게. 제때 야오밍 때문에 그런 거야? 5명이 있다니까요. 5명이나? NBA, 몰라요? 얘기 까먹었네, 이 아저씨가. 까먹었지. 벌써. 5명이 있구나. 네. 5명이, 우리나라 보면 야구들 보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6월 9일이 게임 2였고요. 6월 10일이 게임 3. 예? 그리고 6월 12일이 게임 4 딱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저는 알잖아요. 저 왜 뉴스를 보니까. 게임 2지 아니면 그냥 훌쩍 들었는데 중국에 그런 데 관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모자를 사러 어딜 가겠어. MK 트렌드 가겠네. MK 트렌드 거기서 현짓은 내가 뭐라는 모르지만 전 이승원 대표한테 그한테 들었잖아요. NBA 모자 중국 사람은 MK 트렌드가 하는 거라며요. 네. 그럼 중국 사람이 거기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이번에 메르스랑 뭔 상관이냐 그게. 그렇죠. 현지에서 파는 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그래서 MK 트렌드라는 거고 MPK는 모르겠는데 MPK도 마찬가지지. 피자 먹는다고 그래서 하는데 피자 먹으러 한국 와서 미스터 피자 가서 처먹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중국 사람이 현지 가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그렇죠. 그런 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도 전화 이승원 대표나 우리 조교도 올해 화장품에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빼놓고 아모레퍼시픽 얘기할 때 보면 중국 내 이니스프리의 매장당 얼마보다 그 얘기했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안 오는 건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중국에서 매장을 깐 놈이랑 얘를 깐 놈이랑 여기 와서 그냥 무조건 면세점에서 파는 놈이랑은 다르죠. 그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중국 유통망이 접근하느냐 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게 딱 보니 MK 트렌드잖아 지금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MK 트렌드가 잘 갈 수밖에 없겠네. 나는 이런 상관없이 그냥 방송에서 얘기했고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채널키에서 MK 트렌드 얘기하고 머니 트렌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딱 그런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어이없게 빠진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거 왜 안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강준혁 선생이 얘기해서 저도 요즘 쓰고 있는데 아싸 주식이 아싸.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땡큐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요. 시장은 하여튼 지난주에 한 거 저는 계속 말씀드린 3위 갖기 절대 세지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면 이게 갑자기 지금 장사 잘 되니 지금 하루에 생산 대수가 그 공장에서 10대인데 갑자기 30대로 노력하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화장품은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인 하나 더 깔고 쭉쭉쭉 짜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래서 그거랑은 감이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볼 때는요. 네.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는 오늘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볼 수 있고 내일 모레도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화장품은 아침에 찍어 바르고 저녁에 찍어 바르고 매일 찍어 바르죠. 옷은 오늘 사고 내일 사지는 않겠죠. 그래 살 수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 네. 모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악기 마찬가지죠. 볼륨이 크니까 그러니까 한번 큰 돈 목돈 지르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주가의 탄력성이 대충 이 정도겠구나라고 딱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력이 없다는 얘기군.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시세를 확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옛날에 그 코웨이 기억하시잖아요. 코웨이가 얼마나 가지고는 답답하면 근데 제일 무서운 거 한샘 삼립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애들 한샘 삼립식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조용히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올랐어? 이거 알고 봤더니 10배 올라가고 이런 애들. 그런 거죠. 알게 모르게 올라갔고 요즘 보면 올해 또 대표주자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추천 그런 전 솔직히 관심도 없는데 올해 히트 주식인데 요새도 꾸준히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나스미디어? 아니 나스미디어는 그냥 그런 거고 그냥 우리 이제 내가 미쳐 있는 거고. 그 내가 미치는 건 너무 유명해서 이제 말도 안 해 방송국에서 나스미디어로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왜냐면 해봤자 걔네들은 나한테 밥숟가락 올리는 거잖아. 이 나와바리라는 게 무섭잖아. 아니 근데 저는 이 주식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승원 대표 여러 번 얘기했던 주식 이건데 내가 지금 말할 주식 김성은 과장도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 이거 얘기하면 지겹다고 안 해. 이게 오늘 현재도 이번에 사스래 메르스랑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뭔지 알아? 뭐야? 말하면 그렇게 계속 올랐어요 할 거라고. 009240 그게 뭐야? 한샘. 한샘은 계속 올라 지금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상관없이 오르더라고. 한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야 그 올랐을까? 왠지 재미없으니까 섹시하지 않잖아 지금. 한샘도 마찬가지잖아. 갑자기 이게 뭐 그 키친 용품을 갑자기 오늘 더 만드니까 오늘 10개 만들고 20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오늘 샀다 내일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꾸준하게 이런 시장이 좋아진다 해갖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판매점의 확장 이런 것들이 신개념 판매점. 근데 하여튼 전 한샘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주식을 보면 그런 건 좀 너무 저평가돼 있죠.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욕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다니냐 하는데 그런 주식이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샘은 이제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너무 섹시한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좀 은근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요거 이번에 금리 금통위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잠시 전에 이성훈 대표가 또 한국경제도 그 얘기하고 있던데 그 금통위는 어떻게 봐요? 그 이슈 그런 거. 금통위 금리가 문제는 금리 인하한다가 안 한다가 아니라 네네. 히든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얘기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갖고 지금 보게 되면 특이한 게 뭐냐면 단기 국채 금리는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안 내려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라는 예상을 자꾸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이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와버리게 되면 금리는 내렸지만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좆대죠. 이게 좆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통신주 오른 거 다 작살나는 거고, 네네. 증권주 작살나는 거고, 건설주 빠져야 되고, 코스닥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금리 올라가니까 코스닥 바로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한 흐름에 대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어떻게 시장에 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는 거, 네. 한국은행에서. 네. 그리고 금리보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 얘기대로 지금 보면은 가계부채 10조 원 돌파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물론 4년 연속 적자 저거긴 하지만 네. 추경을 통해서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위축된 심리를 극복해 나가는 거. 네. 그리고 추경 금액도 보게 되면 한 10조 이상, 10조에서 15조 사이 이 정도 해줘야 아마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일단은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시그널 그리고 플러스 추경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저도 잠깐 어떠면 금리 때문에 어저께는 이제 증권주가 또 급등했다가요. 또 쉬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 추세 때문에 상업은행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새요. 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또 금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적극 동의하는 게 이제 향후에 이게 마지막 수다. 그래서 요즘 단기금리랑 장기금리 약간 삐끗 나간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인터넷 은행이 됐건 이게 핀테크가 됐건 오늘 한국경제 나오는 강영현이가 얘기 잘하던데
하여튼 핀테크가 됐건 뭐건 간에 그거는 다 어찌되었건 기존에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존의 나와바리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쉽게 해서 좋으시다. 그잖아요. 그게 뭐 카드 회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안 하던 애들이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면 조금이라도 뺏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잖아요. 뺏기는 거지. 예. 핀테크가 됐다고, 쉽게 얘기해보죠. 핀테크에서 무슨 간편 결제가 뭐가 하나 됐어. 예? 됐어.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됐어. 뭐 전문은행이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간편 결제됐다고 해서 카드 잘 생각해보세요. 카드 사용량이 지금 100조였는데 150조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0조는 100조일 뿐이야. 조금 경기에 따라서 올라지고 내려가지만. 근데 중요한 100조에서 3명에서 나눠 먹던 거를 5명이 나눠 먹는 거고 그 중에 하나 매기적 하나 훅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평균적으로 줬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잘 생각해 보시면 키움증권이 들어오면서 키움증권이 1등하면서 나머지 증권사는 한마디로 줬댔다. 네? 그래서 은행주는 뭐 금리가 올라가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은행주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은행주가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주는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면 좀 되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좀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은행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올라가겠죠.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럼 거기까지 시장 얘기하겠고요. 바로 그냥 종목으로 간단히 넘어가자. 네. 우리 김철기부터 관심 좀 풀어보세요. 지금 이항영 의원님께서 교수님께서 교수님 두 분이나 있네요. 네. 첫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없어 보여. 정말 없어 보여. 네. 하신처럼 메르스 때문에 중국 내에서 매출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었던 기업들이 밀렸던 애들이 있었어요. 괜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기업을 한번 타이밍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네. 거래 잘 되나? 거래는 잘 돼요. 괜찮아요. 잘 돼요. 그 금액도 있고 우리가 몇십억씩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합니다. 네. 일단 풀무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전 세계 기업 중에서 59번째로 직소 판매 이게 뭐냐면은 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문 판매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일단 이미지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풀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잖아요. 솔직히 뭐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만들어져 있고 또 이 회사의 어떤 그 남승호 사장부터 해가지고서 이런 여기 이쪽에 풀무원의 어떤 그 주주총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다른 주주총회랑 좀 달라요.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근데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노력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자꾸 풀무원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 법인 자회사인 풀무원 식품이 미국 법인의 적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풀무원 식품이 이제 곧이었으면 이제 IPO 할 거예요. IPO 하고서 떨어져 나가면은 일단 두 가지 호재가 있죠. 그동안 풀무원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노이즈로 정했었던 미국 법인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호재고. 두 번째는 IPO를 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자회사 가치가 인정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즉 이거에 대한 어떤 호재도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라면은 풀무원 정도는 하나 꼽아놓고 가셔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풀무원. 풀무원. 시가총액 어떤 되나? 풀무원이요? 풀무원의 시가총액이 8,360이라고. 너무 크다. 뭐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본금 195억 원이 되겠네요. 195억 맞죠? 195억 나오고. 전체적으로 수급도 멀쩡하네. 수급도 멀쩡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신용융자 B군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신용융자 B군? 이게 뭐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네. 그냥 재무 양호하다는 뜻이겠죠. 양호하다는 뜻이야? 한번 해본 A도 아니고 B란 말이야? B급 주식을 준 거야? B급 주식? 그러니까 약간 실망했어. 약간 실망인데 진짜. 이성 대표는요? 저는 지난주에 저거 했으니까 하이비전 했으니까 MC넥스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 이제 카메라 모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쨌든 간 더 들어가는 거거든. 아까 이 친구 많이 또 얘기했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거니까 카메라 모듈 만드는데 카메라 모듈도 만들면서 삼성전자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까지 하는. 그죠? MC넥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그 테스트 장비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일단 카메라부터 팔아야지. 그렇죠. 카메라부터 팔아야지. 네. 카메라가 근데 아주 고화소로 가는 게 아니까 네. 현재 1,600만 원, 1,300만 원 화소짜리 2개 붙여도 네. 지금 훨씬 더 좋은 화질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0만 화소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네. 뭐 이렇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지금 MC넥스 같은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실적 전망치가 20% 이상 상향됐어요. 네.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PE 한 7배 정도, 7배 단위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정말 그 아이폰이 미쳐갖고 하반기에 듀얼 카메라로 나왔다고 쳐봐. 네. 미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거 나불 가는 거야. 또 여기서.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이거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MC넥스랑 아이폰이랑 뭔 상관이요? 아니 아이폰 하면 삼성, 애플 하면 삼성 안 하겠니? 아, 이거지. 삼성 안 하겠니? 삼성 하면 LG 안 하겠니? LG 안 하면서 중국에도 안 하겠니? 이거 되는 거지. 이미 그렇죠? HTC는 듀얼 카메라 나왔어요. 있어요. 그것도 있고 네. LG 옵티머스 3D라고 있는데 네, 그 듀얼 카메라가 화질 개선이 아니고 3D예요. 3D용. 네. 3D용으로 나온 거라 그건 아직까지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네. 3D 촬영을 위한 카메라거든 그거는. 근데 이 이미지 찍어놓은 거 링스에서 그 링스 프레젠테이션 딱 그 이미지를 보니까 이미지가 DSLR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좋더라고. 네. 그래서 만약에 LG G4에서 이 조리개 갖고 승부를 걸었지만 네. LG도 분명히 이걸 알았을 텐데 그렇죠. 좀 아쉬울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혁신적인 그런 카메라 기능, 남들과의 다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플래그십 폰으로서의 차별화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 모듈 쪽인데 실적도 좋은 네. 이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급 질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왜 좋은 거예요? 현대 좋죠. 그것도 얘기 좀 해봐요. 현대 네. 엘리베이터. 네. 그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늘 올라간 이유가 네. 쉰들러. 그 쉰들러 쪽에서 태클 건다 그래가지고서 네. 마치 삼성물산에 네. LS 태클 거는 것처럼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 신드라 워낙 엘리베이터 회사잖아요. 네. 네, 제가 엘리베이터 잘 알거든요. 네. 이쪽이 엘리베이터잖아. 왜냐면 제 첫 직장이 오티스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오요 진짜? 엘리베이터 매니아. 그 당시에 업계 1위. 아니 오티스 하면 일단 먹어주거든. 그럼요. 엘리베이터도 잘 타고 여자도 잘 타. 이 사람아 19금 된다. 교수님 자제하세요. 소셜 포지션을 잡고 내가 스스로.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레포트 보고 제목이 이제 한번 올라타시죠. 진짜로? 그 누가 썼는데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네. 머릿속에 음란마귀에 있어가지고. 음란마귀야? 아무튼 그 제가 엘리베이터 회사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오티스가 업계 1위였거든요. 마켓 시어부터 해가지고. 근데 현대에 뺏긴 거죠 이제. 네. 오티스랑 신들러가 전 세계 최고잖아. 네. 네. 오티스가 전 세계 180개 네. 회사가 있고 신드로도 그 정도 가지고 있죠. 계속 단지 왜 그만뒀어? 예? 거길 느낌 좋은데. 아니 거기는 네. 그 오티스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티스가 전 세계 그러니까 헤드쿼터 미국 헤드쿼터 입장에서는 네. 한국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래죠. 네. 저도 아니고 중국이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오티스가 문 닫은 거야? 문 닫는 건 아니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현재 마켓시어 2위인데 네. 계속 돈은 벌고 있어요. 네. 벌고 있는데 네. 이제는 뭐 키워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틈을 타서 현재가 야금야금 네. 마켓시어를 뺏어와서 얼마 전에는 서비스 쪽에서까지도 마켓시어 네. 1위를 달성해서 네. 설치와 네. 서비스 유지 보수까지 양대해서 지금 마켓시어 1위를 완벽하게 달성했고요. 네. 중국도 나간다며. 중국도 이제 진출하죠. 네. 중국엔 이미 뭐 오티스부터 오티스, 신들러, 꼬네, 미쯔비시 등등 메이저 회사들이 이미 진출이 있는데 현대 시장 점유율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근데 그동안 중국 시장 진출 못했던 이유가 자본금에 딸리거든요. 입찰을 못해. 그래서 이번에 그 주권 확대했잖아요. 수권 확대.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인데 이거 3%까지 올라가도 이거 대박이지 뭐. 그렇죠. 네. 그게 또 있고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네. 솔직히 현대 엘리베이터는 2, 3년 들고 된다 보거든요. 왜냐? 유지보수가 되게 중요해요. 네. 유지보수가 뭐냐면은 네. 엘리베이터를 한 대를 설치를 하면은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근데 점검을 받으면 돈을 내야 돼. 혹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네, 승관기 안전관리원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법적으로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나중에 그 구청에서 엘리베이터 정지 먹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자 내가 건물주야. 네. 엘리베이터를 현대 걸 설치했어. 네.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보통 근생이라고 하죠. 네. 4층, 5층짜리 건물에 설치되어 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한 13만 원, 15만 원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비싸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뭐냐면은 전공기사 와서 그래서 한번 뚝뚝 보여주고 정글 쓰고 이게 그 끝이거든요. 자격증 있어? 저도 있죠. 오, 우리 그거 부업하자.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논하는 장사예요, 솔직히.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서비스 사업부에다가 그러니까 걔네 B&B 컴퍼니지, B&M 컴퍼니인가 컨설팅을 받았어요. 2007년도, 2008년도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을 키워라. 그래서 그쪽에서 유지보수 사업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키우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오티스 엘리베이터 3년 동안 올라왔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근데 그걸 설치 쪽에 이끈 게 아니라 유지보수 쪽에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동기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서비스 사업부의 실적을 체크하는 팀장을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자마자 걔가 하는 얘기가 이거 얘기 되나? 야 어떠냐? 야 여기 프로세스 개판이다. 이러는 거야. 비용 통제 어때? 개판이야. 오티스가? 아니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뭐 비용 통제부터 해가지고서 그건 칼 같았거든요. 가보니까 야 이거 개판이지. 즉 그게 뭔 얘기냐면은 개선한 여지가 많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독특한 시각이야. 네. 내가 질문 잘했네. 네. 두 가지죠. 비용 통제에 대해서 개선한다면 영업이익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로 물론 사내 문화가 있겠지만은 유지보수 쪽에서도 지금 뭐냐면은 유지보수를 직영을 하면은 녹아나는 거예요. 전체 다. 즉 1년에 1000대를 설치했어. 1000대를 그대로 유지보수 사업부로 가져오면 이건 대박인데 1000대를 설치하면 그 중에 한 50%가 와요. 왜냐면은 건물주들이 그 2, 3만 원 아끼려고 현대 엘리베이터 직영 유지보수 설치,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군소업체들이 있어. 동네. 네, 동네. 우리나라 웃긴 게 군소업체를 설치하려면은 유자격자 3명만 있으면 돼. 자본금 1억에 3억인가 1억에 유자격자 3명만 있으면은 군소업체 설치 가능해요. 그럼 자기랑 자기 친구 2명 엮어갖고 우리 하나 차리면 되는 거야?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아파트 이번에 우리 사업부 추가하자. 엘리베이터 전공관리단.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트 쪽에서 비리가 많았던 이유가 군소업체에서 아파트 입주 동대표한테 돈 찔러주고서 따오고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터졌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이제는 사람들 인식 자체가 A사의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는 A사에 맡겨야지 나중에 뭐 부품의 원활한 교체 등등 물론 좀 들어가면은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런 인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마케팅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은 아마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재 지금 오티스 엘리베이터 수준의 유지보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춘다면 이건 대박납니다. 대박. 제가 여태까지 20년째 현대 엘리베이터 일을 들었는데 작년부터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는 포인트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관심주 등록이다 바로. 네,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중국 진출권을 했던 거였어. 현대상선 리스크해주고. 왜냐면 작년에 이번에 이제 그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증권 지분도 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해서 현대상선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전히 현대 엘리베이터가 벗어났거든. 근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현대 엘리베이터랑 현대차 그러면 이제 친해졌어?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왜 친해? 저는 별개죠. 그래. 별개지. 엘리는 현정훈이 엄마 건데. 진짜? 그럼 관심하면서 미스터를 내려야 되나? 나 관심하면 최상단을 넣었는데? 여사님 거. 나 그다 삼성동도 엮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엮여야지, 아직은. 삼성동 개발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오티스 그만 들어가나? 아니요. 그래서 입찰하겠죠. 그거는 입찰해서 들어가는 거지. 입찰인데. 그래도 입찰하더라도 우리 같은 현대야. 그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 입찰 설치에서도 밀려요. 오티스가. 딴 데 밀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설치의 어떤 지금 오티스랑 현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오티스, 현대, 티센크루프 동양. 옛날에 동양 엘리베이터였다가 티센크루프에서 인생했잖아요. 걔 세 개가 있는데 티센크루프가 요즘 크던데. 걔네가 그냥 좀 업계 3위인데 걔네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올라와봤자 2등이고 1등이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2등 오티스는 그러니까 옛날에 LG 산전을 IMF 때 김대중 정부에서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티스가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다 팔아넘겼어. 공장 팔고 인천 공장 팔고 다 팔아가지고서 걔는 이미 다 챙겼지 이미. 맞아요. 남았죠. LG가 팔아버렸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오티스는 지금 사업을 키울 그게 전혀 의지가 없어 지금. 아니 이것만 우리 누가 그 첩보원이 있어서 정보원이 있어서 그 현대자동차 사업 있잖아요 양재동에 거기 엘리베이터 누구 건지만 알면 답 나오네. 거기서 현대 거면 내가 보기 삼성동도 현대가 먹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근데 거기가 보면 오티스가 있고 동양 그게 있다 그러면 그러진 현대 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현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친하더라도 가는 거지. 왜냐면은 뭐 굳이 지금 뭐 현정 회장하고 현대랑 뭐 뒷살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아마 그 정도 아니 그게 뭐
진짜 3위에 있는 애를 갖다가 그렇게 못하죠. 하는 것도 아니고 1등에 있는 거 그냥 1등 해서 해먹는 건데. 왜냐면 삼성동에 그 이번에 삼성동 부지 개발하고 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 웬만한 전체 다 파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더 많이 들어갈 걸? 꽤 들어가죠. 네. 한 1년치 이상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왜냐면 그거는 노래도 실적도 아니고 내년도 실적도 아니고 내후년도 한 3년 정도 있다 실적이잖아. 무슨 상관이야? 10년 뒤에 실적도 끌어가고 어떻게 무슨 상관이야? 그걸 다 유지 개발해 유지 보수해봐 이 사람아. 그 제곱으로 먹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친구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현대 같은 데서 예의가 있지 하면 나서 현대하려다 동네 유지 보수 업체 맡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맡겼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창피하지. 같이 엘리베이터 산업은 상징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티스 다닐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었던 게 뭐냐면은 두바이에 설치되어 있는 부르즈 칼리파에는 오티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거 있었어요. 항상 왜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가본 건물 중에 재벌 그룹 중에 제일 좋은 그룹 중에 하나가 조선호텔 옆에 있는 오시아이거든요. 예전에 동양제철에 오시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엘리베이터가 오티스 거였어. 맞아요. 그래갖고 거기 보면 그 전에 LG 오티스 이런 것도 아니라 LG 오티스 했었잖아요. 그냥 오리지널 오티스 딱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멋있네 했더니 오티스지 딱 이랬거든. 딱 그거 현대에 다 꽂혔어. 바로 내가 관심 등록 넣잖아. 이름도 엘리베이터. 관심하면 등록이다. 그리고 그걸 나도 하나 할 텐데요. 저는 또 의외를 한 수들 합니다. 의외. 지난주에 내가 3위학기 얘기했잖아요. 3위학기 은근히 가고 있잖아. 네. 근데 이제 떨어질 때 또 은근히 떨어지겠지. 뭐 미리 좀 꼬리 좀 내리고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3위학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인데 저가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이런 딴 걸 좋아해요. 주가를 흘러내렸어. 딱 보니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떨어지는 주식이다 이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큰형들이 졸라 사고 있어. 큰형이 졸라 사고 있는데 이게 느낌 있잖아요. 또 작은 형들이 졸라 팔아. 국내 기관 졸라 팔아.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또 김성훈 조기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 있다가 이제 외국 국내 기관의 작은 형들이 사격하면 올라가잖아. 근데 얘네들이 모멘텀 필요한 거거든. 뉴스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보면 제가 말할 기업은 결국은 올해 좀 작년에 워낙 개박살 났다가요. 올해 잠깐 무슨 이슈가 있어 올라갔었어요. 뭐 경기 좋아진 데서 올랐다가 지금 다시 그냥 또 주구장창 내리고 있네. 알게 모르니까 30%훅 빠졌네. 안 보던 사이에. 그래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 내일 이걸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관심 화면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느낌은 딱 이거예요. 지금 결국은 유럽이랑 중국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되거든요. 답을요. 유럽은 이제 어찌됐건 간에 경기 좋아진다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도 결국은 소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화가고 중국의 소비 확대하는 거고 도시화가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각종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을 하건 뭐건 간에 여러 가지 유통망도 넓히고요. 유통망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그냥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 광산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보면 물건도 사고 자본주의에 들어가잖아요. 자본주의 꽃은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랑 공산주의랑 딱 사이가 뭐냐면 결국은 홍보하는 거거든, 홍보. 광고거든. 그래서 제일기획을 제가 제일기획. 제일기획 너무 싼 거예요, 지금요. 제일기획. 근데 제일기획을 지금 보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데 이게 지금 상대적 리스크 면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이렇게 왜 떨어졌느냐. 이노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노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노션이 국내 2위 광고 기업이다. 그래서 이노션의 상장 이벤트 때문에 이런 거가 있어요. 야, 혼자 하는 거 있지? 같이 누가 들어오면 걔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국내 기관이 파는 거거든. 그래서 국내 기관이 파는 일은 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 이제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안 팔리고 이런 거거든요. 현대 쪽 자금들은 전부 팔아서 일단 넣어야지. 그러니까 넣어줘야죠. 넣어줘야지. 그런데 그럼 외국인들 미쳤어? 외국인들 왜 안 팔어? 외국인들은 이거 아싸다. 아싸면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거요. 한번 두고 보자. 왜냐면 이거 이노션 상장 이벤트 끝나고 하잖아요. 이거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 이제 숫자가 나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데요. 매출은요 회사마다 약간 틀린데 작년에 2조 6,600억 나왔거든요. 올해도 매출은 비슷해요. 올해까지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네요. 1,270억에서 올해 1,570억으로 한 20-30% 훅 늘어나고요. 내년엔 1,700억으로 확 늘어나요. 매출 내년에 한 10% 늘어나고요. 그래서 올해 2조 6,700억 매출 예상해서 내년에 2조 8,600억대로 늘어나 10% 늘어나고요. 이익도 한 10%. 올해 한 20%?
내년에 10% 정도로 들어가서 영업이익률이 작년까지 4.8%대였거든요. 올해 5.9%에서 6.1%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항상 얘기를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가 제일기획은 그래서 글로벌 피어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근데 보면 우리가 어떤 저는 맨날 주제가 그렇지만 어떤 회사라면 외국에서 더 좋은 회사였으면 그거 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광고 회사는요. 제일기획이 세상에 제일 싸. 전 세계에서. 그 PR을 보면 좀 싼 편에 들어가는 거야. 그 해외 광고 회사들은 잘 나가죠, 요즘에. 잘 나가죠. 경기가 좋아지고. 특히 유럽이나 데 잘 나가고 자동차 광고 다른 거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면 왜 도대체 미국의 자동차가 잘 파느냐, 뭐 약간 딴 얘기인데 그 뉴스가 많아요. 미국 자동차도 팔리거든요. 미국 자동차 많이 팔리는데 특히 뭐가 팔리냐면 우리나라 약간 다른 얘기하면 저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급차 라인에서 약한데요. 예를 들어서 BMW도 예를 들어서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잘 보세요. 가격은 판매 그 가격은 기존에 똑같은 BMW X5가 있으면 작년에 $10,000면 올해 $9,900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평균 판매 단가는 객단가 다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비싼 차들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뭐 프리미엄 라인이 있으면 슈퍼 라인 뭐 확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싼 차가 팔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뭐해서 광고를 졸라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뿜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대충 보면 제일기획이요. PR이 올해 실적 기준은 18배, 그리고 그 내년 실적하면 16배 정도 나오는데요. 대충 외국의 경쟁사들이 보면 그 뭐 20배 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심지어는 뭐 30배, 40배짜리도 있거든요. 아까 중국 같은 건 40배가 나오거든요. 지금요. 일부 같은 경우 광동 애드버타이징 40배가 나와. 그래도 막 잘 나가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광고회사라 그러면 지금 제일기획이 특히 제일기획은 전 세계로 같이 뿜고 가거든요. 제일기획 광고회사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기획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전부 다 외국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기획은 이게 보면 해외에서도 상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일기획이 전 세계에서 싼 광고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광고 하면은 이게 한국에 있어서 워낙 저평가인데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노션 때문에 빠지는데 이건 아싸다. 그래서 이노션이 언제 상장하는지 한번 찾아볼까? 이노션 상장 네. 8월인가? 이노션 상장이 언제? 이노션 몰라. 찾아보면 되죠. 7월달 상장이야. 7월달 7월 8일인가. 네, 정보에. 네. 또 정의선 또 좋겠다. 네, 이노션 상장하면 올 여름 상장하네요. 올 여름 상장이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노션하고 보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거가 제일기획은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생피다. 그때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기간은 졸라 팔아요. 외국인은 진짜 딱 스마트하게 이게 싼지 비싼지만 보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싼 거예요. 거기다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좀 됐다시피 갤럭시 S6의 최대 호재는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갤럭시 이건 노트 5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갤럭시 S6 플러스가 나온다며 3분기에 광고 해야죠. 열심히. 졸라게. 안 팔리니까 갤럭시. 열심히 해서야지. 열심히 해줘야지. 재영이 폰 얘기 쏙 들어갔어. 완전 처음에 나올 때 우리 이성훈 대표가 얘기해서 방송에서도 이건 팔려요 그랬거든요.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시각을 더 바꿔줘야 돼. 졸라 광고 뿜어갖고 더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가 막바지거든요. 이거 지금 왜냐면 내년부터 김영란법 되면 하반기 이후에 되면 이거 쉽지 않아. 광고 홍보하기 쉽지 않아. 올해 이빨 해야 돼요. 최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떠나서 전 제일기획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맨날 저한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올라간 것만 얘기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자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늘이 거의 연중체제예요. 연중체제는 아니네. 그 때문에 네. 일부러 제일기획하는 거야? 네. 올해 연중체제가 16,000원인데요. 2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오늘 가격 19,000원대입니다. 19,000원대. 고점 대비 25% 빠졌어요. 이거는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외국인처럼 모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아가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을 노리신 분들은 이노션은 한번 상장 시기 즈음에서 전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안 되죠.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저한테 관시법이 들어가면 훅 올라가더라. 일단 올려놨어 난 지금. 현대 에너지부터 바로 밑에 놨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일기획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뭐 추가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네.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연회는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는 이번에 안 돼. 일단 보류하시고요. 네,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출장 가죠. 그리고 다음엔 기회 봐서 이거 우리 하여튼 라이브로
라이브로? 라이브로. 유튜브?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점잖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못하잖아요. 옷도 있고. 아니, 상관없어. 유튜브가 있고, 이거를 보니까 유튜브 아프리카 TV 한꺼번에 다 하는 것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유튜브를 하고 나서 아프리카 바다 확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애들은 한꺼번에 다 하더라고. 그럼 김조기 알아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유튜브까지 바로 쏠 수 있거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받아갖고 아프리카 TV를 또 쏘든지 어떻게 하겠지, 애들이? 그 실시간으로요? 유튜브 바로 실시간으로 쏜다니까? 있는데 내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바로 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걸 받아갖고 아프리카 TV를 받아서 하는 건지. 왜냐 그야만 된다면 아프리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대표. 텔레비전 화면 받듯이. 네. 그런 뭐 안 될 일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죠?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시간으로 때려갔고요. 이거 했고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거 있거나 견해하실 거 있고 저 새끼들 사기꾼 같은 우리 또 엄청 깨졌잖아요. 딱한용 뭐 팟캐스트 우리가 두 번째 사기꾼을 했어. 정치인 다음에 우리가 주식 삐끼. 삐끼 새끼. 삐끼 브라더스야, 삐끼 브라더스. 근데 삐끼가 교수가 됐네. 삐끼 교수. 안녕하세요, 삐끼입니다. 네. 하여튼 삐끼. 그리고 삐끼를 쫓아다니는 조기도 있어. 삐끼족이야.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여의도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줘요. 네, 026098-6320이고요. 이제 외웠네. 외웠어. 6320. 나도 외우겠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맨날 들으세요. 네, 맨날 들으시고 들으세요. 참 그래서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그 얘기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수익률 다 좋습니다. 네, 수익률이 다 좋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얘기하는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이 뭐 이상은 안 하잖아요, 저희들도. 네. 왜 알고 보면 개 잡주도 많이 하지. 삐끼 주제 우리는. 개 삐끼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마음도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제 얘기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시겠네. 아니 떨어진 주식이니까 그러잖아.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제 얘기하면 망할 것 같지 않지. 안 망할 것 같지. 그러네. 주가가 떨어져 있고. 난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얘기하다 더 떨어지면 젠장 그래 또. 그럼 더 사야죠, 그러면. 제 얘기는 외국인 형님이 사고 있어. 네. 근데 개인들 기관이 졸라 팔아. 분명히 이건. 네. 아무튼 저랑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랑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죠. 되게 다 만족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와서 참여하시면서 얘기를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나중에 제 아들한테도 주식 넣어가지고 네가 이걸 증권사 다니거나. 벌써 임신을 시켰어? 아니요. 깜짝 놀라. 아들이나 여자 만난 얘기 들어도 벌써 임신을 시켰어? 아들이나 벌써 아들을 확인했어? 야 빠르다 이 대표 이석 교수님. 불가능한. 우리 조교님 빨라요. 불가능한 기간이야. 조교님은 우리 조교는 빨라요. 아니 또 대박이네 정말. 저한테 요즘에 연락 제 친구들이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막 혼자 하지 말라고. 해봐라. 백날 해봐라. 안 된다는 게 역사가 증명했다.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왕이면 평소에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나랑 궁합이 맞는 전문가 혹은 그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괜히 여기저기 따라서 해봤자 다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를 저는 그대로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자. 그래야지 네가 흔들릴 때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되지. 그냥 혼자 하게 되면은 다 망하니까 이런 얘기 들고 있으니까 혹시나 고민을 하시거나 뭐 꼭 그게 아니라 뭐 궁금한 거 있으거나 그러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모르면 또 승건이 형한테 물어보고 또 아니면 황영 형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주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돈 되는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김조교 친구는 전화하지 마세요. 친구랑 주식해서 돈 버는 새끼를 내가 못 봤어. 왜냐면 친구는 더 과감히 못 하거든요. 친구는 그 전화 받고 이제 헷갈리는 친구는 다른 사람 찾아가시고 그래야지 된다 말씀드렸고요. 저를 쫓아다니면 항상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눈탱이도 맞아 가끔. 나 핸드폰. 그건 자기 잘못이지. 그 보면 제가 그 이성훈 대표는 직접 써보고 모든 걸 많이 하잖아요. SSD 좋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면세점을 저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면 제가 이번에 일요일날 면세점 잠깐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놀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래서
호텔 신라 얘기 잠깐 하겠는데요. 이런 게 처음이에요. 물론 인터넷 면세점 가면 워낙 뭐 쿠폰들 많이 주고 다 아실 텐데요. 6월 5일부터 30일까지요. 30일까지 일단 500불 이상 구매 고객 이런 거 없어요. 오션월드 이용권 2매 들어갑니다. 웬만한 이제 아실 거예요. 여행 그 면세점 하면 500불 다 사거든요. 웬만한 부부들 이렇게 가면 연예인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다 가거든요. 6월 30일까지인데요. 오션월드 티켓 2장 들어갑니다. 2장.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2장. 가면은 일단 가잖아요. 도착하잖아요. 1층에 안내데스크에 가면은요. 저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몰라.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야? 10,000원권을 바로 줍니다. 왜냐면 뭐 후원해줘? 후원 하나도 안 하지. 아니 너무나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 10,000원권 받으면요. 이걸 갖고 보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유효기간이 6월 5일부터 30일 거거든요. 오늘 아무 일 없도 그냥 가세요. 가서 받아. 30일 안 했으면 돼. 예? 근데 가는데 또 이거 있잖냐. 가는데 아무것도 안 사면 택시비가 날릴 수가 있잖아. 기껏 갈 때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가세요. 여기가 기가 막힌데요. 잘 들으세요. 택시를 타고 갖고 가서 일찍 안내데스크 가는데 영수증 갖고 가세요. 택시. 5,000원 이하는 5,000원 금액권 하나 주고요. 5,000원 초에서 10,000원 이하는 째째하지 않아. 흩으시려면 5,000원권 2개를 주고요. 15,000초가 15,000원 이하 되면 15,000원 10,000원 주는 게 아니라 15,000원어치를 주고요. 15,000원 초가 되면 5만원 소용없어. 2만원까지 줘.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무 일 없어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당일날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뭐 하나 억울하지만은 웬만해 이런 거 아까 말한 대로 뭐 6월 말까지 쓸 수 있다. 아니면 상품권을 주면 대박이거든요. 전자상 티켓에 있는 거만 2년 동안 쓸 수 있으면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로 지금 면세점이 다 X되고 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벤트 하는 게 한 번도 못 봤어 난. 호텔 신라가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이벤트는. 물론 저는 이제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